네, 방금 보신 것처럼 코스피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지금까지 코스피를 밀어올린 주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자가 나타날 것인지인데요. 장중 5천을 돌파한 코스피 얼마나 더 달릴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은 무엇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그리고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증시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코스피 5천 정말로 1년 전 불과 2,500이었는데 배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5천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만 오늘 달성한 건 아무래도 트럼프 미 대통령 덕이 아닌가. 박상현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좀 5천 코스피를 좀 당겨준 셈이죠? 예, 뭐 5,000피 달성은 뭐 사실상 시간 문제였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화적인 뭐 우리가 지난해 많이 얘기했던 타코 네. 또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안도감을 준 것이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다라는 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미국 어떤 트럼프 말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된 것이 코스피 5천 달성을 조기에 이루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이와 갈등으로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을 팔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관세를 철회하니까 그동안 상승 동력이 조금 꽃 피우듯 좀 올라섰는데요.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1년 전 보니까 코스피가 2,400, 2,500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해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웠는데 1년을 돌아보면 이경수 의원님, 이 상승 동력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 반도체의 이익이 폭증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130조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130조나. 네. 네. 하이닉스도 거의 100조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추정치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컨센서스는 더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한국의 PER이 10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배다. 그렇죠. 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그런 시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예. 이제 펀더멘털이 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건전한 상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장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이 미국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 네. 한국에 또 폭증이 또 시작을 했거든요. 시장의 어떤 그 강세가.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오히려 한국 증시에는 이득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시장 금리가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안전 마진을 추구하려고 하는 투자들의 어떤 자산 배분이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 밸류에이션이 좀 낮고 실적이 좀 좋은 측면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 한국 증시의 어떤 그 수익률하고 미국 증시의 중형주의 수익률 그리고 가치주의 수익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연동성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미국 안에서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빅테크의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네. 약간 그 투자의 대안이라든지 투자 매력도 뭐 예일드 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평가 가치주를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에서 거의 1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빨리 달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투자자들 사이의 불안감. 또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면 언젠가 금방 꺾일 거다 걱정이 있는데 잠깐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또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봐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전체 시장으로 보면 맞는 분석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실적이 막 예를 들어서 200억이 혹시 200조가 혹시 200조가요. 넘는다라고 네. 하면 PER 10배를 곱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2,000조가 사실은 넘어야 되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뭐 그렇게 보면 지금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뭐 과열을 조금 얘기하기는 너무 좀 이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사실 뭐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목표 자체는 사실은 중간 선거의 승리인 부분들이고요. 11월 중간 선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뭐 증시라든지 경기를 계속해서 관리, 부양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흐름 자체가 뭐 연초에 자꾸 M7, 그러니까 메가니스트 7 지수 자체가 딱히 이렇게 좋지 오래도록 않죠. 좋지는 않긴 하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좋은 부분들이고 그 얘기는 결국 AI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서 미국 증시와 상당 부분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네. 또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자체가 계속 저렇게 좋다. 그러니까 1월 들어와서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반도체 수출이 70%가 늘었습니다. 70%나요? 예. 그래요?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사실은 다 보여주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국내 증시의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게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이제 심한 현상으로 있어서 뭐 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뭐 수익을 많이 얻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코스피 5천이 왔지만 내 계좌에는 사실은 네. 수익이 그렇게 안 되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은 조금 여러 사람들에게 좀 실망도 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200조가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수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많은데 경쟁 회사들,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 회사들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기대만큼 수익에 대해서 주가 수준이 더 오를 여력이 정말 충분한가? 아니면 PER, PBR로 볼 때 이제 뭐 거의 정점에 왔나? 이제 좀 벗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걱정이 많습니다.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PR이 이제 올해 예상 기준으로만 9.7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하이닉스가 7.2배 정도 됩니다. 1년 선행 PER이 올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해 전체 이익 대비해서의 예상 PR. 대비해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애플하고 이 방을 같이 씁니다. 하드웨어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만 한 게 아니고 또 디램, 반도체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애플이 30배고 마이크론이 10배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배. 예. 네. 매출 비중, 이익 비중 거의 반반이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한 20배가 타깃이다. 그러면 지금 10배에서 20배 측면에서 조금 밸류에이션 갭이 어느 정도 좀 포텐셜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고요. 네. 하이닉스는 예. 100%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HBM 관련한 컨셉 그리고 DRAM, 뭐 낸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10.5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죠. PER은 10.5배. 지금 하이닉스 7.2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갭이 좀 있는데 예. 삼성전자의 어떤 그 포텐셜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 아닌가. 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네. 이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선진국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수고 예. 그 지수에 이제 편입된 종목이고 네.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머징 지수기 때문에 그거에 있던 디스카운트를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밸류에이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밸류에이션에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여력이 좀 더 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주도주인데 현재 강세장을 이 반도체 업종이 끌고 있습니다만 주도주가 정말 더 갈 거냐? PER 보면 더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주도주가 조금 부딪힌다면 장이 꺾이는 거잖아요. 이 강세장에서는 뭐 주도주에 올라타라는 말이 증권의 격언입니까? 투자 격언? 그런가요? 예, 뭐 격언이고 뭐 최근의 흐름은 더더욱 그 현상 자체가 더 뚜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도 뭐 아시겠지만 그뭐 M7 시가총액이 전체 S&P에서 차지한 비율이 30%가 훨씬 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미국도 이러한 쏠림 현상에 사실은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더더구나 지금 전 세계 뭐 경제 자체가 뭐 이렇게 싹 떡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사실은 좀 어렵지만 네. 사실은 그 지금의 그 경기가 그래도 굴러가고 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상당히 조금 좋은 성장률이 나오는 거는 결국 AI 투자. AI 투자. 예.
사항들에다가 네. 최근에 들어와서 주목되는 부분 자체는 이게 기업만의 투자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AI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AI 육성 산업 정책을 사실은 발표를 하고 우리도 예. 사실은 뭐 우리도 그런, 그렇죠. 예, 또 중국, 일본 예. 모든 국가가 나서서 사실은 지금 우리 투자. 뭐 국민성장 펀드들에서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AI 쪽에서 어떤 투자 자체는 생각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예.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 자체가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수혜 자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네. 이 분위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네.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의 투자 자체는 딱히 좋은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기업들의 어떤 이익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한 어떤 이러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한편으로서 또 다행스러운 부분 자체가 네. 우리가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이제 주도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증시의 어떤 추가 상승 자체는 반도체가 여전히 좀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속이 조금 이게 좀 끓이고 있을 텐데요. 최근 뭐 반도체만이 아니잖아요. 뭐 조선 방산도 조금 그동안에 많이 달려왔고 특히 로봇 자율주행 그런 기대감을 갖고 현대차 그룹이 아주 강하게 달려왔는데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조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전형적으로 이제 저평가를 상당히 좀 부각되었던 그런 쪽이고요. 현대차가 상승하기 직전에 이제 올해 이제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6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10배, 11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평가가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입니다. 지금 저평가이고 실적이 괜찮은 퀄리티 위주의 종목군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좀 돌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말씀 주셨던 이제 뭐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저평가 해소라고 한다라는 그 모멘텀은 지금 현대차의 실적 추정치가 막 올라가거나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반도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적 추정치가 그냥 환율 상승분만 반영이 된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라는 그런 메리트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 다만 해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 10배인데 지금 10배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시장하고 동일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6배일 때랑 10배일 때랑 시장의 어떤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매출이 당장 나올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약간 이슈가 되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이제 뭐 테슬라가 어떻게 BM이 돼서 그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성공한다라는 그 가정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의 미래의 어떤 그 기대감. 테슬라가 지금 200배거든요, PER이. 물론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업 구조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그런 쪽으로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ER 기준으로 보면 이제 회복되는 평균을 받는 정도로 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점프하려면 이제 이익이 분명히 늘어나는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주셨고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법들이 이 증시를 또 밀어올리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상법 개정안 작년 1, 2차 됐고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것으로 이번 주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상희 의원님, 이 이슈는 어떨까요? 상법 개정안의 이슈는 시장에 조금 좀 실망을 좀 줄까요? 늦어지고 그러면? 글쎄요, 이제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약간 좀 잊혀진 이슈가 아닌가라는 잊혀져가는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갖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 뭐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 뭐 배당,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증시의 어떤 부양의 주요 동력이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뭐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워낙 반도체 그 실적 상향 조정 자체가 상당히 뭐 가파르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은 아직 따라오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 이제 자율주행. 또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해외 상장 이슈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엔비디아와 같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조금 또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사실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중심에 있어서는 뭐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좀 리레이팅 시키는 그러한 이슈 자체가 사실은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뭐 상법 개정은 결국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네. 그 문제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기업의 이익 전망 같은 게 본질적인 이슈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법 개정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작년에도 1, 2차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아직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들. 정부는 이제 국장으로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계좌에 대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 배당소 뭐 분리과세하는 여러 가지 펀드도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 국내로 돌아오는 좀 움직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뭐 수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양도세 뭐 이제 5천만 원까지 뭐 1분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 주식에 성과를 많이 내셨던 분들 그리고 국장에 대한 어떤 그 포모 의식을 가졌던 분들 네. 그런 이제 사업개미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1인당 같습니다. 5천만 원까지죠?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본질적으로 보면 뭐 환율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사업개미를 국내로 이제 되돌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예.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한국을 더 좋게 만들게끔 네. 법인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한다거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너무 반도체에 쏠려 있는 것을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조금 이제 하고 산업의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어야 사실은 펀더멘탈로서 미국을 좀 이기고 당연히 이제 스마트 머니 측면으로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네. 기업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급에 대한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 효과는 한 반 정도 이렇게 뭐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수급의 거의 핵심 자체가 이게 뭐 미국에서 이제 빠져나온 돈이 국내 증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예. 작년 말부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국내 주식이 확 이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자산의 어떤 그 큰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은행 예금도 많이 지금 증식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고객 예탁금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펀드의 어떤 설정액도 엄청 급증을 하고 있고요. ETF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국내의 어떤 그 리테일 자금이 시장을 계속해서 네.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좀 견고하고 예.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주가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기업 수익, 정부 정책도 있지만 원 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동안에 1,480원을 넘어서서 1,500원을 위협한다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이 환율이 그런데 조금 지금 안정될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 환율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보시는데 그리고 외국인들 이게 외국인들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에는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환율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는 조금 원달러 환율을 좀 하락을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매일 오락가락하고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 하락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압력 자체는 조금 갈수록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본의 그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들어오면서 뭐 조기 총선도 하면서 뭐 이제 재정
부양 의지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엔화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약세가는 것도 일본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추가적인 거예요. 약세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좀 우리가 그동안 엔화에 상당히 많이 연동을 좀 해왔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원화에도 조금 강세 의지 좀 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좀 자금을 국내 외국인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개인 투자 자금을 이제 국내로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 뭐 조만간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뉴스까지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예, 늘리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이제 줄어들겠죠. 예. 거기에 뭐 오늘 나온 뉴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만약 환율이 불안하게 되면 대미 투자하는 거 올해 좀 늦출 수 있다. 외신 보도가 나왔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원화의 좀 약세 심리, 쏠림 현상 자체를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아주 급하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락 쪽에 좀 무게를 좀 둘 가능성. 한두 달 후 1,4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대통령도 예상했던데. 그건 아마 그 WGBI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일반론적인 부분을 저는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갈지는 뭐 또 뚜껑을 열고 근데 워낙 말씀을 하면 또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도 5,000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에서 좀 원화 환율의 하락을 좀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환율을 갖고 뭔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를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저는 좀 하나 안심인 게 이제 그린란드 사태라든지 베네수엘라 사태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관세 문제 거기에 이제 타켓이 아시아가 좀 빠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조금 아시아 증시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입에 대한 요인들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원화 환율에 외국인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의 강세장 분위기치고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좀 강하지 않아 보여요. 예전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팔면 떨어지곤 했잖아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데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에 조금 특징이 있어요? 뭐 왜 이렇죠? 약간 좀 타이밍을 고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이후 때도 우리가 이제 레벨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지금 이제 매수세가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뭐 이건 뭐 작년 하반기에도 똑같지만은 개인들이 항상 보면 패턴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면 사고요. 네. 반대면 반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여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승 코스피가 물서 1, 2% 올랐는데 네. 개인들만 사고 금융투자는 이제 개인들이 ETF 매수를 하면 ETF 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들이 매수하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팔았는데도 지수가 올라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시장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해도 ETF 무방한 거죠. 자금이 다 개인들이 많은 그렇습니다. 자금이 순매수로 들어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예.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도 결국은 환율에 상승을 해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국내 증시 팔고 싶지만 실적 보면 다시 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두터운 상황에서 네. 외국인들도 결국은 환율 때문에 국내 증시를 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높은 환율에 계속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될 거니까. 네. 원달러 환율 100원당 한국의 기업이익 증가의 어떤 그걸 분석을 해보면 한 30조 정도는 플러스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그 저평가 메리트, 펀더멘털 메리트 이런 것들로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환율이 상승하지만 외국인들이 조금 후행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만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한 매수를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시장이 예전 강세일 때처럼 만약에 순매수를 조금 보여준다면 야, 이건 상당히 수요 측면에서 주식 매수 수요가 크게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걸 물어봤고요. 지금 코스피 상승세에 비하면 코스닥은 뭐 오늘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그동안은 조금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좀 둔화, 좀 부진했는데 이거 코스닥에 있는 주요 업종들 뭐 2차 전지라나 바이오 뭐 이런 것의 부진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총 그 상위 업종 자체 업황 자체가 딱히 이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게 일단은 좀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맞춰줘야 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약가 인하 정책을 계속하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다 궁극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제대로 못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이익인데요. 그 이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아직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가요. 예, 오늘도 뭐 4분기 우리나라 성장이 나왔지만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5천원 찍었지만 그렇더라고요. 예, 성장은 역성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건설 투자라든지 뭐 내수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코스닥 시장에 좀 네.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과거 이제 그 대기업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쪽이 좋은 이제 낙수 효과 자체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 낙수 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도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차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과거처럼 이제 자동차가 좋으면 뭐 낙수 효과를 이러한 개념 자체가 조금은 좀 약화되는 것들도 코스닥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5,000피를 5,000 코스피 5,000을 오늘 한번 찍었는데요. 한번 밟았는데 안착할 것인가? 올 한 해는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이고 그 달리는 앞서서 누가 먼저 주도할 것인가입니다. 이경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 코스피 전망치랄까 목표치랄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누가 또 선도할 건지. 일단은 뭐 지금 이익이 반도체가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5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450조.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0조에서 260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상향 조정시켰느냐? 반도체. 반도체 투톱이 기여도가 95%입니다. 그러네요. 이 두 증가분의 개 기업이 95%. 모두 다 실적을 끌어올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개 업종, 이 두 개 종목이 없으면 코스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5천은 상상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예.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에 대한 이제 어떤 의문을 제기할 때 실적이 나오는 쪽이 어떻게 보면 이걸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선도는 항상 반도체가 반도체. 들어갈 것이다. 예. 반도체 오어 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안 되면 예. 나머지가 이렇게 실적을 이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지금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주도를 할 것이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평가 어느 정도 저평가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순환매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어떤 게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이제 초기인 것 같은데 예. 반도체 상승은 유지하지만 그렇지만 이 시장하고 갭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뭐 금융 쪽. 금융. 금융 쪽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시장 네. 대비해서 벌어진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유통 업종, 유통. 지주회사 네. 이런 업종군들, 뭐 일부 이제 뭐 시크리컬 업종도 그렇고, 네. 뭐 철강 쪽도 그렇고요. 음. 오늘도 이제 현대제철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부각이 되면서 또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외에는 다른 종목군들은 순환매 측면으로 네. 보여야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메리트가 아니라 저평가의 메리트가 되는 거죠. 네. 시장과의 어떤 그 갭이 PER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메리트는 네. 순환적으로 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우리가 반도체가 물론 주도할 것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만 거기에 뭐 올라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너무 오른 것 같아. 다른 좀 괜찮은 주식이 없을까?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번 주목을 할 만한 권장할 분야가 있습니까?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이제 그래요. 역시 반도체.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마음 편하시게 코스닥 뭐 대표 지수를 그냥 사시는 게 지수 추정. 예, 주소 추정 뭐 ETF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은 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네. 이제 일부 업종에서 이제 좀 바닥이 좀 확인되는 뭐 예를 들어서 올 초부터 시작하면 건설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건설주가 좀 바닥을 좀 통과한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업종이 조금씩 나오게 이제 시작을 하면 그러한 부분은 좀 유의있게 좀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새로 코스피 목표치 같은 걸 바로 조정을 했습니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 혹시? 맞습니다. 얼마로? 연초에 저희가 5,600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좀 많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을 돌파한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